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공시송달인데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송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장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그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은 원래 공시송달이 안 돼요. 일부 그 은행이나 금융기관 같은 경우 빼놓고 관공서나. 근데 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소장이 송달이 안 돼. 그래서 여러 번 송달이 안 돼서 이게 보정도 했는데 안 되면 그 경우에 공시송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소장 말고 의사표시, 일반적으로 내가 계약을 취소하겠다, 계약을 해지하겠다, 뭐 이런 걸 보내고 싶은데 송달이 안 돼. 같이 알고 있는 주소로 송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주소를 찾으려고 해봐도 못 찾겠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계약에서부터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어떤 사람하고. 근데 이 계약이 사기를 당했어.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계약이 취소라고 해야지만, 취소라고 주장하고 그 효과가 생겨야지만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그쪽에서 발생한 금전적인 문제가 깨끗이 해소가 돼. 계약하지 않겠다고 취소하겠다고 이 송달하고 싶은데 이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임대차 같은 거 하다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요. 해지라고 하는 건 장래로 향해서 앞으로 계약관계를 해소하겠다, 없애겠다는 취지고, 해제라고 하는 건 소급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계속하다가 나 다음 달부터는 나 더 이상 이제 그 계약 못하겠어. 내지는 우리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거든요. 뭐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 다 마찬가지인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계약갱신 안 하겠다는 통지를 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송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의사표시 공시송달이에요.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송달이 돼야지만 지금 그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내가 다음 달부터 난 이제 임대차 계약 유지 안 할래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도달이 되고 그 효과가 적법하다면 이제 임차료, 차임 안 내도 되잖아, 월세. 송달이 안 되면 그 차임 계속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이 종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2달 내에, 상가임대차법은 한 달이에요. 그 내에 본인들이 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임차인한테 송달을 할 수 있거든요. 의사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도 뭐 물론 이제 임차인은 다 송달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법률 효과를 종결시켜야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송달을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시송달은 우리가 소장에 있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시송달을 할 것이냐, 그리고 공시송달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간단히 살펴보면 돼요. 취지는 다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만 살펴보고 가면, 사실 이게 뭐 법률행위냐 준법률행위냐, 그게 뭐냐면 의사표시, 내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면서 뭐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이런 게 법률행위인데 준법률행위라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은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좀 알면 될 거고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뭐 그런 통지들, 계약 해제, 취소, 이런 것, 해지 통지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총회를 갖다가 개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그래.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래. 근데도 송달이 안 돼. 그럴 때도 의사표시, 이게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총회를 소집한다든지 이런 통지는 그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거예요.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거는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의사의 통지인 최고, 돈 언제 갚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절, 나 이거 안 할 거야, 너 계약갱신 안 해. 그 다음에 돈 갚어 라고 하는 이행의 청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총회를 하겠어, 언제 열 테니까 나와라는 총회의 통지, 그 다음에 채권이 양도됐으니까 채권 양도 통지. 이게 사실은 법률행위랑 구분되는 준법률행위지만 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도를 통지한다든지 최고를 하는 이런 준법률행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어요. 이게 도달주의라고 그러거든. 나한테 도달한 날로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게 나 혼자 발송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상대방이 도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송달을 하는 거거든요. 공시송달, 공시, 그러니까 공적으로 보여지게 송달하는 거야. 결국은 도달하진 않았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송달한 것을 간주하는 거거든. 근데 예외적으로는 총회 소집 같은 경우에는 급하니까 발신주의를 택해요.
발송만 해도 돼. 대신 그것도 송달이 돼야 되는 거지. 송달이 되는 기본적인 도달주의를 택하지만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는 총회 소집 통지도 발신주의를 발송을 한 날 의무는 벗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공시송달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공시송달의 그럼 방법은 뭐냐?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공시송달을 명할 수가 있거든요. 재판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복, 공복 또는 신문에 게재하고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공시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효과예요. 효과. 언제 효과가 생기냐? 공시송달, 첫 번째 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또 2번, 3번에 걸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원 게시판에 게시했다, 그때로부터 2주 후에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신청서식 한번 볼게요. 신청서식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적고, 상대방은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또 이름하고 주소를 적는데, 당연히 주소를 적으면 송달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잘못된 주소라고 하더라도 일단 송달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공시송달 절차를 취하는 거거든요. 신청 취지 짓고 신청 원인 적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직접 서류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전자수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 홈페이지입니다. 전자수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서류 제출, 민사서류, 주소 보정 항목 선택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절차는 쉽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공시송달을 하면서 지금 뻔히 주소 아는데 엉뚱한 주소를 기재해서 송달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당연히. 그래서 공시송달 요건이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하려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과실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공시송달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송달을 했다가 송달이 안 되는 거 주소 보정도 해보고, 그리고 주소 보정이 안 되면 뭐 특별 송달이라고 해서 집행관이 직접 그 문서를 들고 가서 송달하는 절차도 거쳐보고, 그래도 폐문무죄다라고 하면 이런 요건이 다 갖춰지고 정말 송달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할 때 공시송달을 받아들여 준다는 건 잘 아시고 계시고요. 내가 책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이렇게 공시송달하는 건 나중에 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사기, 이 자체가 사기는 아니지만 사기 행위에 실행의 착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잘 유념해 두시고, 대신 의사표시 공시송달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